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신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경이 폴라이프 사업과 제품과 트랜스퍼 팩터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신경이야말로 폴라이프 제품과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나눠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중추신경, 그러니까 척수하고 뇌죠. 뇌는 정말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끊어지면 뭐가 올까요? 다리하고 뇌하고의 그 연결고리가 되는 신경이 끊어져 버리면 하반신 마비가 오는 거죠.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운동신경이 얘가 움직이질 않아. 끊어져 가지고.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갖다 붙일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소아마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경이 끊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이 It 뇌는 controls your thoughts. 그 두개골로 보호가 되고 있고 보시면 뭐 그렇게 화이바처럼 동그랗게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Brain, 안에 your body's 그러니까 아주 잘 자란 뼈들이 다 받쳐줘 가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 척수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있는 그 척추 안으로 감싸서 마치 이렇게 끌어안은 것처럼 어떤 그 바깥의 외부의 충격에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너무 그 신비로워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태어날 때 지도가 있겠죠. 그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지도대로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처럼 되는 게 맞죠. 뭐 고양이나 뭐 강아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지도가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지도가. 그랬을 때 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16시간을 빠르게 이제 돌려가지고 만든 영상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어떤 뭐 신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번에는 이제 신경 가소성, 이게 뇌자를 붙이면 이제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뇌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믿었었어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한번 걸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옛날에는 맞지만 지금은 아닌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 뇌는 한번 망가지면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노벨상을 이제 받은 건데 아니다 이게 뇌가 망가져도 그 망가진 뇌는 아니지만 다른 뇌가 그 역할을 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은 정설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TF4를 드시게 했을 때 치매에 관련된 그 좋아진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TF 콜이 아니라 디콜이라는 이름으로 그 미국에서 이제 가져다가 이제 판매를 했을 때 그때는 회사가 이제 그걸 도와줬었어요. 그때에 이제 조금 적극적이었던 사업자분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말기암 환자들을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그 갔던 것처럼 치매 환자 시장을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치매 환자들만 20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죠. 어떻더냐. 그러니까 TF 콜만 가지고 했었어요. 20명이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100%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만에 효과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빠른 사람은 48시간 내에 효과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옆에 막 싸우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 그 한 여성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막 목소리가 막 팍팍팍팍 소리가 나는 거야. 와저 대전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이 미친년아 뭐 그렇게 속고 또 뭘 그 사가지고 기어들어오려고 하냐한테 다시는 사오지 말아라 막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사업자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집안 꼴이 처참해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폭력 침해, 폭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 어, 베트남 참전 용사셨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때려 부시고, 근데 그거를 케어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막내딸밖에 없는 거예요. 막내딸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막내딸 멱살을 붙잡고 하루 밤을 새면 이제 그때 이제 잠이 드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던 분이셨는데 TF4를 일이 들어갔어요. 한번 해보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들어갔는데 그분이 48시간을 주무셨어요. TF4를 드시고 나서. 그 죽은 줄 알고 코에다가 이렇게 대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했던 첫 마디가 애들아 집안이 왜 이러니 뭐 다 뒤집어진 거죠 뭐. 그 감동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근데 이제 더 놀랬던 게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 간호를 봐주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봐주신대요. 그 제일 놀란 사람이 그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대박 이거 완전히 이거 물반 고기반이다 이제 왜 그분은 치매 환자들만 엄청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진 사례가 있고 가장 늦게 좋아졌던 게 이제 며칠이냐 할 때는 20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 현미경을 봤을 때 요게 그 뇌 세포가 커져가는 그런 장면이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커져갈까요? 뇌 세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수상돌기, 가지돌기가 막 뻗어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독서를 많이 했을 때, 운동을 많이 할 때, 뭔가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 아,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해냈을 때, 이런 것들이 뇌에서 계속 이런 것들, 신경들을 만들어낸답니다. 이 두 번째 영상은요, 그, 치매 환자들이 왜, 이게 뇌의 신경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독서를 하고 뭔가를 시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끊어진 신경세포가 끝내는 연결이 되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 경이로운 장면이 촬영이 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 끊어졌던 뇌신경이 다시 연결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신경 가소성 이론인데 이게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뇌는 망가졌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상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이제 독서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누누이 이제 막 루틴 중에 운동, 독서, 명상 이거 세 가지를 꼭 하라는 이유는 이 신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신경. 뇌신경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성공에 대한 어떤 그 니즈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획을 짤 수 있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는 꼭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제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도 신경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막 가장 왼쪽에 보이는 영상 중에 그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자율신경계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자율신경계가 가운데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어, 위를 감싸고 있죠. 이렇게. 그 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위를 움직이고 쉬게 하고 이런 그 역할을 합니다. 가장 오른쪽 부분은 이제 심장이에요. 이렇게 심장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예, 이 안에 자율신경이 그걸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어, 정확하게는 중추신경의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중추 중에 대뇌가 아니라 이 간뇌, 시상하부 이렇게 그 안쪽에 있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이제 내장기관, 심장, 혈관, 분비샘 등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고요.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서 기량작용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딱 보면 막 심장이 뛰고 그러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자율신경계가 하는 거예요. 예. 다들 공감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자율신경계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보면 싸늘하죠. 저것들이 일은 안 하고. 농담입니다. 자율신경계. 여러분, 죄가 없어요. 자율신경계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막 동공이 커지고 막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막 주먹이 불끈 져지죠.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율신경계가 하는 거니까 어, 모든 죄는 자율신경계에 있습니다. 자, 소화, 심장 박동, 혈압.
어떤 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원장님하고 밥만 먹으면 체한대요. 예, 자율신경계가 하는 겁니다. 예, 심장 박동, 혈압, 호흡, 배설, 체온 조절 등 다양한 내장기관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은 뭐냐면 신체가 빠르게 반응하도록 돕고 부교감 신경은 안정 시 회복과 소화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제가 했던 장면 호랑이를 봤을 때 감각 신경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시각으로 보겠죠. 감각 신경이 그걸 보고 중추신경에 연결한 다음에 도망갈지 싸울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자율신경계에서 합니다. 싸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몸에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투쟁 도피 반응을 담당하면서 위급 상황에서 신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부교감 신경도 평상시에 신체 기능을 조절하면서 휴식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심박수 감소, 혈압 감소, 호흡수 감소, 소화 기능 촉진 등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가락으로 봤을 때 동양의학에서는 요 가운데 손가락이 부교감 신경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목화, 토, 금, 수 중에서 요게 이제 비위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어 조금 그 자율신경계 중에서 무교감 신경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마사지를 해주면 너무 좋죠. 자율신경계의 중요성은 자율신경계는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말은 호르몬 쪽에서도 또 한 번 나오죠.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서 항상성 유지. 그런데 자율신경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관련된 것만 다룬 책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어지럼증, 소화불량, 혈압 변동,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요렇다는 것만 아시고요. 정리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교감신경은 호르몬 중에서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이 아드레날린이 막 과분비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막 그 끌어오르는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범죄 조직이 뭐 이렇게 심어 놓은 거죠. 막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공중에서 뛰어내리고 뭐 그렇게 안 하면 또 심장이 터지니까. 내용은 없는데 터지고 깨지고 막 하는 그런 거 보는 재미로 아드레날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냥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분비가 되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내 아이가 차 밑에 깔렸어. 엄마로서 번쩍 들어서 막 그런 초인적인 힘을 내는 때가 있잖아요. 막 이게 하루 종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박살이 나죠. 그때는 그냥 초인적인 힘을 모든 신경들이 다 거기에다 집중할 수 있도록 잠깐 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딱 좋아요. 완장 띄고 한번 같이 한번 붙자. 그리고 이제 권투 글러브를 끼고 이제 링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 심장의 박동수는 어떻게 될까?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빨라지죠. 벌렁벌렁벌렁벌렁 뛰죠. 왜? 한 대 맞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쳐야 되니까. 그리고 호흡은 빨라지죠. 일로 와! 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공은 확장이 돼요. 왜? 많이 봐야 되니까. 저 인간이 옆으로 비겁하게 옆으로 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동공이 커집니다. 이럴 때 절대 필요 없는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소화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링 위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잠깐 하고 꺽 하고 트림하고 싸워요? 아니면 잠깐 있어 방구가 나오려고 그러나 방구 뿡 끼고 절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방구 낄 수 있어요? 못 껴요. 예. 그거는 교감신경. 그 긴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겠죠. 어, 편히 쉬어, 편히 쉬어. 이래도 낮에는 절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방광은 배뇨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러 갈 때 반드시 화장실에서 좀 내리고 그러고 만나는 거에 도움이 좀 돼요. 혈관. 혈관은 대부분 수축이 돼요. 왜? 피를 빨리빨리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땀 분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분해를 촉진시켜서
혈당을 증가시켜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고 그럴 때 사탕 한 입 입에 물고 가면 힘이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혈당을 올리기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코티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때의 면역은 억제가 돼요. 면역은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염증은 증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시키는 게 낫겠어요?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겠어요? 둘 다 활성화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낮에는 아드레날린이 좀 우위가 돼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런데 낮인데도 불구하고 퍼질러 자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이러면 이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죠. 단 이런 게 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스위트 홈, 집에 돌아왔는데 쉬지를 못해. 집에 돌아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도 시어머니가 있다든지 폭력적인 남편이 있다든지 맨날 애미한테 덤비는 아들 자식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항상 긴장을 해. 그런 세월이 오래되면 몸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위암 환자들한테 한 번씩 건네는 농담이 그거예요. 집에 왼수 하나 있죠? 뭐 이 얘기를 꼭 한번 이렇게 툭 던져봅니다. 그 쉬지 못하니까 제가 여기 중간이 이게 비위라고 그랬잖아요. 비위장. 이 부교감 신경이 쉬지 못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병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성 피로, 불면증, 과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걸 병원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불면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식욕, 그러니까 소화불량입니다. 뭐, 뭐 위경련, 장운동 이상, 잦은 소변, 예, 빈뇨시네요. 요실금이네요. 뭐 생리불순이네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처방을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뭔가 이상하고 잠이 잘 안 오고 가만히 있는데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식은땀이 나고 갱년기인가? 뭐 이러면서 다 그쪽으로 다 돌리는 모든 증상들이 어쩌면 자율신경 실조증일 수 있어요. 자율신경이 맞질 않는 거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그냥 퍼질러 자고 집에 오면 하품 뻑뻑하고 방구 뿡뿡 껴도 너무 편안하고 그런 집안이 아니라 집안에 들어와서도 뭔가를 해야 되고 화분으로 옮긴다든지 뭐 설거지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릴 수 있어요. 집은 집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집안에서 일도 하고 집안에서 쉬기도 하고 이게 오피스텔이잖아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 제품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라이트 스타트하고 바이오입니다. 이 라이트 스타트 안에 있는 트랜스퍼 팩터는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뇌에 피드백을 하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뇌신경 쪽에 작용을 하죠. 멀티플렉스 안에 있는 비타민 B9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신경세포 성장을 하고 뇌에 뭐라고 생각? 예, 뇌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CM 슈퍼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그러죠. 부모님한테 댐비고 안 사주면 막 뒹굴고 그런 아이들, 막 정신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그냥 가만히 그 CM 슈퍼만 꾸준하게 먹이면 아침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어머님 일어나셨습니까? 뭐 기침은 하셨는지요? 이렇게 바뀝니다. 신경 자극 전달 조절을 해주는 게 CM 슈퍼입니다. 바이오인은요, 신경 세포막의 핵심 성분이죠. 예, EPA, DHA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금 더 추가는 당연히 이제 TF콜은 이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TF콜은 당연히 뇌 쪽이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 중에 필수가 되겠죠. 근데 프로TF는 왜 그러느냐? 예,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단백질이죠. 그래서 시냅스 강화의 필수 핵심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라거나 아이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먹여요 뭐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뇌 쪽에 이상이 있거나 자율신경 실조증이래요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는 좀 끝냈습니다.